이 사진들을 제가 쭉 인터넷으로 찾았는데 제가 뭐라고 검색을 쳤냐면 인어공주와 왕자, 신데렐라와 왕자, 미녀와 야수, 백설공주와 왕자. 공통점은 뭘까요? 공주가 왕자를 만났다는 게 공통점이죠. 차이점은 뭘까요? 과정이 좀 언밸런스, 과정이 좀 다르죠. 가장 희한한 만남 같은 건 뭘까요? 이런 미녀와 야수 같은 게 만났는데 왕자가 괴물이야. 뭐 두꺼비 왕자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엄지공주와 두꺼비 왕자, 두꺼비야 왕자가. 근데 어떻게 하니까 걔가 왕자가 됐어.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도 빗자루 귀신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웃나라 왕자였어. 빗자루 귀신이. 뭐 이런 거. 그러면 갑자기 만난 사랑 같은 건 뭘까요? 갑자기 만난 사랑. 신데렐라겠죠. 원래 신데렐라가 신분 상승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자 주인공이 배우자를 만났어요라는 큰 명분, 전제하에 이게 일종의 생극관계예요. 생극관계의 에너지가 두 개가 만나. 그런데 이 두 개의 에너지가 만나는 과정이 어떤 사람은 합으로, 어떤 사람은 충으로, 어떤 사람은 원진합으로, 어떤 사람은 형으로. 보통 형으로 만나면 만났다가 어떻게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고주몽이 그 주몽의 사랑 같은 경우 주몽이 첫 번째 부인하고 만났다 사라졌다 애 낳고 헤어졌다가 애 다 크고 나서 또 만났다가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붙었다 형했다 붙었다 형했다 합형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는 신데렐라 같은 경우는 하녀로 살다가 대체로 전 세계에 다 신데렐라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는 콩쥐팥쥐 얘기가 있고 서양에는 신데렐라 스토리. 그래서 원래 이 신화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연구하는 이 신화학도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갑자기 신분 상승을 이루어내는 게 신데렐라 스토리고요. 이거는 원진 기문합으로 만난 내용이죠. 뭐 원진 기문합에 여러 가지 막 섞여 있는 게 대표적으로는 슬픈 편인 여성의 사랑 해가지고 인어공주 왜 이렇게 나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말도 못하게 하고 다리도 쩔뚝거리게 하고 남자를 만나라고 하는 거야. 게다가 조건이 며칠 내에 남자의 사랑을 얻지 못하면 물거품으로 사라진다고 그런 악덕 조약을 맺어가지고 사랑을 하게 만드냔 말이죠. 뭐 이런 내용들. 꼭 옛날 조선시대 때 결혼하고 1년 내에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 같기도 하죠. 인어공주의 만남도 있고요. 백설공주의 만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공주의 만남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해피엔딩으로 이제 흘러가는 편이죠. 뭐 이런 경우는 그냥 합으로 만났어요. 때 되니까 합으로 만났어요. 그 전에 난장이들하고 비비적거리며 형치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왕자를 만나서 난장이 안녕 하고는 왕궁으로 가서 그 뒤에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 닦는 걸로 보니까 그 뒤에 일이 좀 궁금해. 과연 왕궁에 가서 잘 살았을까? 뭐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 백설공주가 합으로 만난 왕자라면 인어공주는 뭐 편인 귀문 걸린 뭐 합 같은 느낌이고 미녀와 야수도 이상한 원진 귀문 걸린 합 같은 느낌이고 뭐 고주몽의 사랑은 형 걸린 그래서 만남 같은 느낌이죠. 자, 그러니까 에너지와 에너지와의 관계성에 이르는 과정, 그 과정이 형충회합입니다. 오늘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강의를 형충회합에 얘기를 할 건데 근데 다만 이 형충회합이 좀 어려워요. 형충회합이 좀 어려운 내용이. 근데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은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저는 일단은 바로 집중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커다란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에서부터 서서히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부터 코끼리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귀만 확대해서 보여주고 발바닥만 확대해서 보여주고 꼬리만 확대해서 보여주고 뭐 눈만 확대해서 보여주면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이럴 건데 근데 처음부터 코끼리를 전체 샷으로 보여드리고 이게 코끼리입니다. 자, 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생겼군. 꼬리는 이렇게 생겼네. 발은 이렇게 이러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형충해합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굳이 코끼리의 백가죽이 무슨 색깔이고 코끼리의 엉덩이가 무슨 색깔이고 뭐 코끼리의 발톱이 몇 개고 사실 그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 그렇죠? 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잖아. 그건 사실 코끼리의 발톱이 3개인지 4개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문제는 코끼리 발에 밟히면 죽겠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뭐 찔려 죽겠구나 눌려 죽겠구나 뭐 그거 별로 안 중요하잖아. 그냥 삼촌으로 죽겠구나 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형충해합에 대한 개요를 접근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지엽적으로 명리 공부를 하시거든요. 지엽적으로. 그러니까 코끼리의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일단 코끼리의 귀, 코끼리의 발톱, 뭐 코끼리의 항문, 뭐 코끼리의 생식기, 뭐 코끼리의 눈 이런 것만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작은 것 때문에 큰 그림을 놓치는 과정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리 공부를 할 때 서로 상충되는 이론과 원리를 부수하게 만나게 될 거예요. 서로 상충되는. 사주를 딱 보니 요거는 좋아 보이는데 저건 나쁜 것 같아. 그럼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세상 모든 일은 다 좋거나 나쁜 건데 그래도 위아래 서열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 계산서를 좀 뽑아 봐야 될 거 아니야. 뭐 3번 손해보고 한 방에 이겼다.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수지타산 잘 맞는 장사가 전투에서는 내리졌는데 전쟁에서는 이겼다. 이런 거 수지타산 잘 맞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게 지엽적인 문제인가 전체적 문제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가령 전체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이겨서 이득을 취해야겠다. 이게 전체적인 문제라면 과정에서 내가 몇 대 맞아주는 것이 이익이겠다. 이게 과정이라고 쳐요. 만약 옆집하고 분쟁이 붙었는데 힘으로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썼어. 옆집 사람한테 한 에라 도발을 해가지고 쟤를 퍽퍽 건드려서 몇 대 맞아야겠다. 그럼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러면 히든카드죠. 그러면 그 몇 대 맞은 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아지려고 나빠진 거죠. 그러면 몇 대 맞은 게 중요해요? 몇 대 맞은 거를 빌미로 옆집을 쫓아낸 게 중요해요? 내가 이긴 게 중요한 거잖아. 꼭 내가 상대방을 몇 대 때리고 쫓아내야지만 그게 승리인가? 요즘 세상에서는 몇 대 얻어맞고 쫓아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극재화와 형충해합이 서로 충돌했다고 쳐. 즉 생극재화로는 나한테 유리한데 형충회합에서 나한테 불리해.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생극재화라는 어떤 명분, 에너지의 순환 과정에서 지엽적 상황으로 형충회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형충회합은 생극재화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죠. 사주의 전체적인 구조는 깡그리 무시하고 사주 원국에 있는 잠유형만 가지고 잠유형 나쁘다는데요. 자유기문 또라이라던데요. 사술원진 나쁘다던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되게 우스운 일이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죠. 옆집을 몰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옆집한테 몇 대 맞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 남자랑 헤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딱이 한 대 맞는 거. 바로 그냥 스토커로 신고를 해버리게. 근데 상대가 빌미를 안 주면서 계속 나한테 매달리고 구애를 하고 있으면 참 이거 힘드네. 그럼 내가 가서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구속될 거고 그러면 내가 그 남자한테 탄원 제발 선처 좀 해주세요. 이거 써달라고 빌어야 돼. 그럼 나랑 사귀읍시다. 이러면 곤란하잖아. 자, 그런 형태라는 말이죠. 그래서 생극재화가 대의적 명분이다라고 보면은 그 범위 안에 형충회합이라는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정이라는 게. 자, 지금부터 지지의 형충회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1강 지지의 형충회합. 페이지 수가 좀 많은데요. 그냥 압축하면은 그냥 한 페이지로 줄일 수도 있는 내용이고, 되게 좀 세부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서도 이제 아주 페이지 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오늘 그 교재에 나눠드린 게 페이지 수가 거의 한 7, 8장 되나요? 10장 가까이 되죠. 이 형충회합 개요. 이 개요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개요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형충회합 관계도를 나타내기, 이게 이제 지지의 총합 관계도예요. 지지의 이 암기 노트로 제가 싹 정리를 해드린 거죠. 이게 여기서 쓰고 막 적으려고 해봐. 이것만 2시간, 3시간 가겠다. 제가 다 필기해드려서 아예 딱 분석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 표를 가지고 계시면
100년 전에 같았으면 이건 비기표예요, 비기표. 그 옛날 영화에 동방불패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무공의 고수가 되는 비기를 얻으려고 막 그냥 수많은 사람 죽이고 다니고 하는 건데 내가 이걸 100년 전에 만들었으면 아마 수많은 사람이 이 비기를 얻으려고 막 죽어 나왔을 거야. 자, 밑에 보면은 지지의 관계표도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놨죠.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읽기만 해도 서너 시간 가겠다. 그 다음에 합충, 형파, 해천, 원진, 기문, 격각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여기다가 좀 더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육합, 뭐 삼합, 방합, 뭐 충 이런 관계에 대해서 쭉 페이지를 적어놨는데 그 작년 하반기에 제가 시즌 5 형충회합반이라는 거를 운영을 했어요. 그때 강의를 한 30몇 강, 40몇 강을 갖다가 형충회합에만 아주 집중적으로 배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형충회합 관련된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기초튼튼반이잖아요, 여기가. 명리가 뭐예요? 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명리는 이런 거예요 했는데 갑자기 절대무공의 비기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금 초등생 모아놓고 지금 뭐 2차 방정식 가르치는 거와 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저는 실은 고등학생인데 초등반에 들어온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제 강의 내용의 시즌 5 형충회합반에 있는 강의를 보시면은 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기초튼튼반에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합, 뭐 방합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때 다 말은 못하더라도 모르겠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써져 있는 이 교재를 보시고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충회합 개요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지 형충회합이란 무엇인가? 이 명리학에서는 같은 표현도 되게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게 있어요. 뭐 이쪽 학파와 저쪽 학파. 뭐 300년 전에는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현대 시대에는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용어들도 표현법이 달라요. 그래서 형충회합, 합형충파해, 뭐 형충파해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같은 장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중에서 형충회합이 4글자로 가장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충회합이라고. 전에 합형충파반이라고 그 시즌 5에서는 제가 표시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형충회합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형하고 충하고 회합하다. 회합이라는 것은 합이 무리를 짓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삼합, 방합, 뭐 우합, 뭐 육합 이런 거 싹 모아놓은 합 종합 세트를 회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이든 저렇게 모이든 아무튼 합이 모인 종합 세트 패키지를 회합. 왜냐하면 합이 여러 가지 종류라서 형충, 삼합, 방합, 육합, 암합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야 그냥 합들은 싸그리 하나의 카테고리로 회합이라고 해버리자. 그래서 형충, 회합. 형 조종하고 충 부딪히고 회합 합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요거는 제가 크게 개념으로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수업을 좀 들어가죠. 가장 명리 기초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이론과 사주를 푸는 도구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 형충회합도 일종의 사주를 푸는 도구 중에 하나죠. 급하면 뭐 하나 빼시오라고 만약에 기초 단계에서 정 급하면 무슨 방법은 안 배워도 됨 빼시오. 뭘 빼면 좋을까요? 뭐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라면 형충회합을 빼겠습니다. 형충회합 빼시오. 형충회합 안 배워도 사주 풀 수 있음. 근데 문제는 형충회합 잘못 배우면 전부 본말존도를 일으켜버림. 사주를 갖다가 엄청나게 쓸모 있는 사주를 뭐 귀문 하나 붙었다고 형 하나 붙었다고 원진 하나 붙었다고 충 하나 붙었다고 나쁜 걸로 전부 매도시켜버릴 수 있음. 차라리 형충회합 안 배우는 게 오히려 정확도는 더 높을 수 있음. 그래서 실제 명리 강의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각자 스타일들이 있으신데요. 뭐 예를 들어서 창광 선생님 계열, 뭐 창광 선생님, 뭐 선운 선생님 이쪽이 이제 창광 선생님 라인인데 그쪽 선생님 라인에서는 형충회합에 대한 강의가 거의 없어요. 가령 그 선운 선생님한테 자묘형인데 나빠요 그러면 에이 자묘형 같은 얘기 하지 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죠.
뭐 충인데 죽어야 죽긴 뭘 죽어. 뭐 저는 거기에 100번 동의합니다. 본말 전도예요. 형충의 합 가지고 사주를 엎어버리는 거는 본말 전도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요. 저는 이번 생에 어떻게 태어나면, 넌 이번 생에 공주로 태어날 거야. 그럼 왕자를 만나네? 그래, 왕자 붙여줄게. 어떻게 붙여줄까? 합으로 붙여줄까? 형으로 붙여줄까? 귀문으로 붙여줄까? 뭐, 충으로 붙여줄까? 그게 어떤 건데요? 합으로 붙이면 그냥 부모님이 연결해준 가문의 연결로 그냥 탁 만나서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스르르 결혼하는 게 합이야. 재미가 없겠군요. 그럴 수도 있지. 형은 어떤가요? 지지고 볶고 밀고 당기고 밀당 무지하게 하다 결혼하는 거야. 재밌겠군요. 하지만 속도 많이 상할 거야. 그럼 원진은 뭔가요? 개구리인 줄 알았더니 왕자고, 무슨 지나가는 깡패인 줄 알았더니 왕자고, 나한테 못된 짓 한 놈인데 왕자고, 나를 죽이러 온 자객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놈이 왕자고, 이게 원진이에요. 괴물을 만났는데 왕자고, 뭐 주문 풀어줬더니 갑자기 멋있는 모습으로 변화, 핸섬 가이로 변하고, 술 먹으면 막 또라이로 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술 먹으면 다시 두꺼비로 변하고, 술 먹으면 다시 야수로 변할 수 있는 게 원진 기분으로 배우자를 만나면. 그리고 충은 뭔가요? 충. 피서지에서 갑자기 만난 남자. 그냥 그날 밤 사랑에 빠져서 함께 침대에 들어갔는데 그만에 아기가 생겨버렸네. 이게 뭐지? 그래서 뭔가를 이 남자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뭔가를 포기했네. 내가 뭐 왕위 상습권을 포기했다든가, 뭐 부모님의 사랑을 포기하고 남자를 선택했다든가.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쳐내는, 그 다음에 내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만나지는 갑작스러운 만남. 충. 자, 그럼 이렇게 해보죠. 어떤 사랑이 가장 재밌어 보입니까? 나는 충이 재밌겠다. 피서지만 가면 남자가 생겨. 아니다, 난 귀문이 좋다. 나를 죽이러 온 킬러와 사랑에 빠져서 그 킬러가 나를 구해주다. 선택하기 너무 어렵죠? 선택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은 합이다, 형이다, 충이다, 귀문이다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아닌 거야. 마치 나는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고, 누구는 액션, 어드벤처, 스릴러 영화를 좋아하고, 뭐 누구는 뭐 사이코 드라마를 좋아하고, 누구는 정치 드라마를 좋아하고, 누구는 성장, 뭐 돈 다루는 경제 드라마를 좋아해. 그거는 각자 취향인 거지. 그냥 그걸 그대로 보면 되는 거지. 이건 좋고 이건 나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좋고 나쁘의 개념이,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워낙에 추상적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직장에 가서 가끔 눈꼴 씌운 표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장이 자신의 친족을 임원으로 무능한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막 고생도 별로 안 했는데 막 본부장이고 막 뭐 부장이고 사장이고 막 그래. 그런 걸 나도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은 사장 조카로 태어나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종종 상담할 때 사장 조카하고 상담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사장 조카분이 상담을 하는데, 사장님하고 제가 가족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회사 너무 싫어요. 나 이 회사 나가고 싶은데 나 발목 잡혀가지고 나 이 가문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나 이 회사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도 많은 직원들이 당신을 부러워할 텐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절대 가족회사 안 할 거예요. 이러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제 자녀는 절대 가족회사 같은 데서 일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뭐야, 이거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아쉬운 거고, 이거 경험해 보니까 이게 아쉬운 거고. 그럼 이렇게 보면 돼. 이번 생에서 남자를 20년간 못 만나고 40대 중반이 됐는데 제 짝은 언제 오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생에 남자한테 호되게 뒤어서 다음 생 체험 프로그램을 짤 때, 다음 생에는 즐길 것 다 즐기고 해볼 것 다 해보다가 한 40대 중반이나 후반에 결혼해야지. 안 해도 상관없어. 라고 일정표를 짜신 분들이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짜고 나니까 결혼하고 싶어요. 외로워요. 옆구리가 시려요.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어떤 분은 이번 생에 배우자를 한 5명 만났어. 그래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막 그냥 위자료 물어줘야 되고, 뭐 도대체 아이 아버지 성이 계속 바뀌고 골치가 아파. 그분은 어땠을까? 지난 생에 한 남자나 한 배우자한테만 오로지 충성했다가 뭔가 아픈 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분이 다음 생에 인생 체험 프로그램을 짤 적에, 내 절대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지 않겠다. 내 다음 생에는 나 좋다는 남자 5명을 배치를 해놔야지.
아, 어떻게 일정을 좀 안 부딪히게 맞추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속 겹치네.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은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이 누구 기준으로 잡아놓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좋다, 나쁘다라는 관점으로 보지 말자고요. 보지 말자고. 그 가난한 사람은 돈 있으면 행복할 거야. 돈 있는 사람들 저한테 상담 많이 하거든요. 돈이 다가 아닙니다. 나도 사랑을 하고 싶다고요. 나를 만나는 여자들은 다 돈 때문에 오는 여자들인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돈이 없었으면 뭐 이런 남자들도 있어요. 그럼 얼른 다 기부하세요. 그건 싫어요. 뭐 또 이러고 이제. 자, 형충해합을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어떤 에너지와 에너지 간이 교류되는 과정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자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하나 내용들을 좀 제가 숙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잘 보이죠, 여러분? 네. 자, 우선 지지의 형충해합은 천간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고요. 지지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형충회합 하면은 그냥 지지의 글자들 간의 문제구나. 관계성이구나. 과정성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지에서는 생극 관계가 오행 생극이 모든 오행 원칙의 기본이죠. 오행의 생극 관계에 플러스 알파로 형충회합이 코팅됩니다. 그 위에. 그래서 더 복잡 단안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생극작용에 형충회합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하고 극하고 또는 뭐 동등하고의 관계에서 또 합 또는 충, 뭐 형, 뭐 파나 해라고 하는, 근데 파해는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형의 사촌들이다. 뭐 형, 파, 해 다 그놈이 그놈이다. 아주 한 50년을 도통한 깨달은 분 아니고서는 파, 해, 형 이거 구분 안 돼요. 구분 안 돼. 이게 형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파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러니까 기초 단계에서는 다 그렇구나라고 보세요. 뭐 굳이 복잡히 해와 파를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아주 정밀하게 고급 단계에서 들어갈 때 보죠. 자, 그러면 합, 충, 그 다음에 형 이렇게 세 가지만 보면 돼. 원진 기문도 일종의 형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합하고 충하고 형은 100% 합, 100% 충, 100% 형 이런 거 아니에요. 합 안에 합 70%에 형 30%, 뭐 형 70%에 합 20%, 거기에 기문 10% 이런 식으로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놈이 너무 싫어. 그런데 어느 날 술 먹으니까 보고 싶어. 만났는데 기분이 묘해. 그럼 뭐야 이게 충, 합, 형 다 섞여 있는 거잖아. 대부분은 다 섞여 있어요. 특히 귀문이라는 애가 좋고 나쁘고가 같이 겹쳐 있어서 귀문 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아야 되는데 좋으면서 싫고 싫으면서 좋아. 여러분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 남자를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점은 좋은데 이러이러한 점은 싫어. 그 점만 없었으면. 이런 게 귀문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는데 내가 어머니 나 명절에 고기 차려줘 했는데 어머니가 고기를 딱 차려줬는데 내가 싫어하는 파를 듬뿍 넣었어. 고기는 좋은데 파는 싫어. 내가 엄마를 미워해야 되나요? 좋아해야 되나요?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거고. 이 밥상은 좋기도 한 거고 나쁜 기도. 남편이 돈은 잘 벌어오는데 애정이 약해. 그냥 확 뻥 차버리자니 돈이 아쉽고 그렇잖아요. 꽉 끼고 살자니 애정이 아쉽고 뭐 다 이런 거잖아. 세상에. 자, 그래서 합, 형, 충이라는 것들은요. 그 안에 다 섞여 있어요. 심지어는 합력이 강하다는 육합 관계 내에서도요. 육합 안에서는 암합이라는 관계에서 형이나 극이 나타나는 경우도 뭐 극이 나타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지금 돌싱인데 재혼을 하게 됐어. 근데 재혼 남자가 지금 들어오기로 했는데 내가 자녀가 셋이야. 근데 자녀 둘은 그 아저씨 좋아요 그러고 있는데 셋 중에 하나가 난 그 아저씨 싫어. 그 아저씨 집에 들어오면 난 집 나갈 거야. 막 이래. 그럼 뭐야? 그 아저씨랑 결혼하면 자식 하나는 집 나가겠네?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잖아. 그게 평범한 일이잖아. 뭐 무조건 셋이 다 좋아할 일이 있어? 뭐 또는 애들은 좋아하는데 내 어머니가 막 극구 반대를 하고 뭐 내 어머니는 좋아하는데 내 남동생이 막 분신자살하겠다고 그놈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전에 사귀던 남자가 쫓아와서 해방을 놓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계 합, 형, 충 이런 관계들은 다 비율만 조금 다를 뿐 뒤섞여 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제 합이라는 거는 그 중에서도 합이 강하다 다른 에너지들보다 뭐 형이라는 것은 그 관계가 모호하다. 어느 하나의 세력이 확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일로 뒤집어졌다, 절로 뒤집어졌다, 일로 뒤집어졌다, 절로 뒤집어졌다 하는 게 형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지지에서는 생극이라는 관계가 합, 충, 형 이렇게 섞여 있다. 이게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원진, 귀문, 격각 등의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에너지 배합 작용이 일어난다. 즉, 형충의 합은 에너지 관계의 과정적 상황을 나타낸다. 에너지 생극, 생하고 극하는 에너지의 흐름 관계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두 개를 좀 따로 봐야 되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다 같은 거예요. 자,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다양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번째. 오행의 생극 관계가 거시적이면서 큰 틀의 관계적 명분이다. 이거 뭐 말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말해서 큰 틀에서는 생극 관계가 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지엽적 관계로서 형충해합이 관여하고 있다. 나는 그 남자를 사랑해. 이거는 거시적 명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가까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 내가 가면 그 남자는 출장을 가 있고 내가 맛있는 김밥을 싸가지고 갔는데 그 남자는 또 김밥을 싫어한다 그래. 이런 것들은 그 안에서 사랑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잘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부모고 내가 자식을 사랑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과 내가 격각관계야. 그러면 내가 자식을 빵빵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자식을 지원해 주려고 그랬더니 자식은 필요 없다 그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자식이 엄마 나 지금 형편 어려워. 나 좀 도와줘 했는데 그땐 또 내가 형편이 쪼달려. 너가 잘 될 땐 내가 안 되고 내가 잘 될 땐 너가 안 되고 뭐 이런 느낌. 뭐 이런 건 격각관계죠. 형 관계라면은 야 내가